우리 피부는 그렇게 나빠져요. 이거를 알레르기 탓이라고 치부하면 내 잘못은 없어지는 것처럼 되잖아요. 아니에요. 다 내 잘못이에요. 햇빛 알레르기라는 경우는 없어요. 요즘 또 꽃가루가 나오는데 오늘 그거 기관지 좀 안 좋으시지 않으세요? 저도 알레르기가 있죠. 비염이신 거죠? 알레르기 질환이라는 거는 일형 과민 반응이라고 분류를 해요. IgE라는 항체가 개입하는 그런 상황들을 일형 과민 반응, 흔히 이제 알레르기 질환이라고 부르죠. 그 상황에서 제일 먼저 시작이 되는 게 비염이에요. 그 다음에 결막염, 그 다음에 피부염, 아토피 피부염이죠. 그리고 아주 심한 경우 폐 안쪽까지 영향을 주면 천식.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증상이 나타나요. 비염, 결막염, 피부염, 천식. 피부염까지 가려면 피부 장벽이 무너져야 돼요. 그러니까 아토피 피부염이 전체 유병률이 20% 정도 될 거예요. 굉장히 흔하죠. 아이들 5명 중에 1명은 적어도 아토피 피부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다 드러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알레르기라는 걸 갖고 있는 사람은 많지만 일단은 비염에서 끝나는 경우가 가장 많고 피부염까지 가는 경우도 생각보다 드물다. 그리고 이 20%의 아이들 중에 95%는 아토피 피부염의 경우는 저절로 좋아져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알레르기 소인은 갖고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공부를 좀 해보면서 좀 쇼킹했던 건 알레르기 상황이 좀 변할 수 있다. 어렸을 때 있었던 알레르기가 성인기에는 안 나타나는 경우가 꽤 많아요. 달걀, 우유, 땅콩, 개통 그런 알레르기들이 어렸을 때 굉장히 흔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마도 아토피 피부염 같은 문제가 더 많이 생길 거예요. 이게 계란같이 여기저기 다 들어가는 식재료면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변한다는 건 무뎌진다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음식 알레르기 계통은 결국은 먹게 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어느 정도 무뎌진다고 설명을 하고, 여기에는 아까 얘기했던 IgE라는 항체를 억제하는 반대급부로 IgG라는 항체가 나와서 얘를 좀 눌러준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전체적으로 조절이 되는데 흡입하는 항원들에 대한 거는 계속 남아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영향들은 계속 지속된다고 봐야겠죠. 그게 이제 흔한 게 먼지 계통, 정확하게는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죠. 꽃가루 계통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우리 알레르기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계통의 알레르기가 있는지 그걸 보고 내 증상과의 연관성을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근데 알레르기라고 했을 때 바로 생각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가려움증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가려움의 원인은 알레르기가 아니에요. 가려움증이라는 현상은 뭐냐면 우리 통증하고 같은 종류예요. 어디 가다가 딱 부딪혔을 때 다치고 손상될 수 있으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가 다쳤다. 그게 통각입니다. 이거는 빠르게 가는 신호예요. 근데 가려움증은 느리게 가는 신호예요. 보통은 피부가 손상되는 정도의 자극을 받았을 때 가려움이라는 신호가 가요. 근데 통각보다 훨씬 느리게 가고 약간 좀 우리하게 천천히 가게 되죠. 통증이 느껴지면 우리는 여기가 아프면 또 때리진 않잖아요. 근데 가려우면 긁어요. 아까 제가 피부가 손상받았을 때 주는 신호가 가려움이라고 했죠. 우리 피부는 그렇게 나빠져요. 자, 알레르기 개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아토피 피부염은 무조건 생기지 않는다고 얘기를 한 게, 피부가 손상되는 이벤트가 없으면 아토피 피부염까지 안 가요. 그러니까 타고나길 피부 장벽이 약하고 가려워서 긁고 하는 일들이 있어야지 심해지는 거예요. 피부가 보호가 되면 아토피 피부염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질환이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긁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모든 피부염은 다 긁어서 나빠져요. 이거를 알레르기 탓이라고 치부하면 내 잘못은 없어지는 것처럼 되잖아요. 아니에요. 다 내 잘못이에요. 특히 가려움증이 있을 때는 저는 그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가려움증은 통증이랑 같은 레벨이다. 그래서 약을 써서 가렵지 않도록 하는 게 어떤 치료의 방법인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가려움증의 이유예요. 근데 여기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면 피부 장벽이 먼저 손상이 돼서 긁어서 망가졌는데 알레르기까지 있어요. 그러면 안 그래도 망가진 피부가 더 가려워지는 거예요. 제어가 안 될 정도로 가려워지고 미친 듯이 긁겠죠.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의 전형적인 피부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병이 안에서 생겼다기보다는 긁어서 생긴 현상이에요. 그리고 긁음으로써 염증이 심해지는 과정이 아토피 피부염이라는 상황에서는 훨씬 빠르게 가속이 돼요. 근데 가렵잖아요. 그래서 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가려워서 긁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얘를 긁으면서 나빠지잖아요. 그래서 긁지 않도록 하는 게 치료의 어떤 방향인 거죠. 근데
그럼 밖에서 탓하지 말라고. 맞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는데 그냥 가려웠다. 피부의 컨디션이 나빠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 피부가 늘 일정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구조만 봐도 바로 알 수 있죠. 제가 피부 장벽 얘기 많이 하죠. 장벽의 상황은 맨날 달라져요. 맨날 쉽게 무너진다고 보면 돼요. 장벽이 무너지면 보호가 안 되니까 손만 씻어도 자극이 돼요. 그걸로도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얼만큼 긁었는가. 많이 긁으면 정말로 피부염이 더 심해져서 더 오래 갈 거고, 별로 많이 안 긁었다, 피부가 회복됐다, 그러면 괜찮겠죠. 이 모든 문제가 알레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거 얘기 들으면서 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햇빛 알레르기거든요. 모르겠어요. 어떤 선생님이 그 얘기를 처음에 했는지. 햇빛 알레르기라는 병은 없어요. 병원의 의사들이 이제 설명을 못 해요. 이게 뭐 책에 안 나와 있거든요. 물론 뭐 자외선, 햇빛 관련된 질환이 있어요. 광피부 질환이라는 게 있어서 햇볕 때문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증 질환이에요. 이게 알레르기는 아니에요. 이것도 햇빛 알레르기는 아닌 거예요. 햇빛의 문제면 어떻게 살아요? 알레르기라는 건 받으면 늘 반응이 나타나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햇볕을 받았을 때, 즉 외부 활동을 많이 했을 때 피부가 취약해지는 건 맞습니다. 땀도 나고 외부 환경이라는 것 자체가 일정하지 않은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 피부 장벽의 기능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져. 그런 활동을 많이 했으면 당연히 피부염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근데 보면은 노출 부위랑 연관도 안 돼요. 근데 햇빛 때문이라고 참 그렇죠. 알레르기라고 하면 피부염도 피부염이지만 그 전에 일단 두드러기가 올라오잖아요. 두드러기랑 피부염 두 개가 동반될 수도 있어요. 또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보통 두드러기는 아니에요. 두드러기는 여기 생긴 피부염이 12시간 안에 없어져야 돼요. 그게 두드러기예요. 여기 생겼다, 여기 생겼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넓적하게 부어오르는 것, 이게 두드러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은 피부염, 구진이라고 부르는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애들이 다다다다 생기는 것, 이런 피부염들이 주로 생기죠. 그럼 알레르기, 두드러기 얘네가 좀 혼재돼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건 용어가 이제 정확하지 않은 거죠. 알레르기라는 상황은 보통 이제 비염이 있을 때 알레르기를 의심해야 돼요. 그리고 피부염을 우리가 두드러기라고 보통 지칭을 하는데, 피부염은 이제 다 두드러기는 아닌 거죠. 두드러기란 현상은 급성으로 가장 많이 오죠. 보통은 음식 알레르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한 통계적으로는 한 70% 정도. 근데 이 부분도 책에 그냥 그렇게 쓰여 있어서 그렇지 정확하게 이해는 못 하겠어요.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음식을 정확하게 원인을 추정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단일 성분으로 된 음식을 먹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김치찌개를 얘기를 많이 해요. 김치찌개를 식당에 가서 먹었다. 이거는 태어나서 처음 먹는 음식인 거예요. 김치부터 담그는 방법이 다 달라요. 지역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산지도 다 다르고. 어쨌든 들어가는 이 재료의 어떤 질의 차이도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찌개를 끓일 때 또 다른 재료를 넣고 끓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먹었던 음식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먹고 문제가 됐다.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간 수많은 성분 중에 하나가 나의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을 한 거겠죠. 음식 알레르기가 70%라고 하니까 그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알레르기가 변한다는 과정에서 IgE가 IgG에 의해서 무마가 돼가지고 알레르기들이 많이 없어진다고 설명을 했는데, 이 IgG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IgG를 확인하는 음식에 대한 검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음식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도 조금은 찾아가 볼 수는 있어요. 가려움증과 알레르기는 또 다른 얘기예요. 그렇죠. 알레르기는 명확하게 다른 현상인 거고, 자꾸 이제 알레르기 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알레르기 약이란 건 없어요. 근데 가라앉히는 약. 다 항히스타민제란 약이에요. 가려움증 약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아요. 이게 알레르기 약도 아닌데 자꾸 이제 뭐 제약회사가 어떤 항히스타민제 광고를 뭐 알레르기에 막 노래도 불러가면서 광고를 하던데 자꾸 오해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흔하게 먹는 항히스타민제라는 약은 알레르기 약은 아니에요. 제 친구가 메밀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급성으로 쇼크가 와가지고 길 걷다가 온몸이 이제 콧물과 침범벅이 된 상태에서 그냥 그 자리에 쓰러졌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상황은 아나필락시스라고 굉장히 위급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쇼크 상태가 와요. 그래서 호흡을 못하게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알레르기가 있을 때 나타나는 아주 작은 증상의 하나인 거지, 알레르기라는 전체적인 상황은 우리 몸의 시스템을 봐야 되는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게 이제 원래는 알레르기 질환을 대부분 과거에는 피부과에서 다 했는데 지금은 이거를 이제 내과에서
알레르기 내과라는 분과가 나중에 생긴 과거든요. 거기서 전담을 해서 보는 게 피부과 영역을 벗어나는 내용이 많아서 그래요. 저는 당연히 알레르기랑 가려움증이랑 동일선상에서 봐가지고 원장님한테 여쭤보려고 두 개를 같이 갖고 온 건데 이게 또 다른 얘기였거든요. 저도 몇 번 이렇게 부드러기 같은 거 올라와가지고 피부과 가서 알레르기 진단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생각이 나면서 뭔가 이렇게 이렇게 됐어.